그 뒤에 이제 연파장군이 한번 실각을 했었단 말이죠. 장평대전에서. 근데 연파장군이 이제 실각한 다음에 다시 회복을 합니다. 왜냐면 연파장군 많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다시 회복하게 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가 연나라예요. 이 연나라하고 조나라는 이제 항상 이 연나라가 조나라에게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라의 이제 뭐 강하고 약함을 따진다고 한다면 연나라보다는 조나라가 훨씬 강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게 이제 조나라의 눈치를 보고 조나라에게 좀 눌려 살아오다가 연나라가 가만 보니까 장평대전에서 40만 명이 몰살을 했거든요. 40만 명을 몰살했으니까 아 이때다. 조나라가 병력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연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조정에서는 다시 연파장군을 다시 이제 등용을 해서 장군으로 임명을 해서 이 연나라의 공격을 막아내고 오히려 연나라를 성을 뺐죠. 연파장군이. 그 다음에 이제 연파장군이 또 이제 승리를 거두니까 이 연파장군하고 또 라이벌 관계 아주 서로 악연이죠. 악연인 사람이 이 곽기거든요. 이제 곽기가 또 이제 연파장군을 이제 또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 연파하고 곽계가 이렇게 갈라서게 됐느냐? 그럼 연파가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이 곽계를 이 소인배 같은 놈 이래가지고 욕을 한번 다 했거든요. 그 욕 한번 들은 것 가지고 이 연파하고는 이 곽계하고는 평생에 서로 원수가 된 겁니다. 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라가 위급할 때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나라를 구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을 것 같은데요. 이 곽계는 나라보다도 이 연파를 무너뜨리는 게 자신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진나라하고 내통을 하면서 조나라를 이제 조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오히려 역으로 이 곽계가 진나라 입장에 와서는 장수 몇 번 나은 거죠. 이 곽계가. 그래서 이 이제 연파가 또 힘을 얻는 것 같으니까 그 꼴을 옆에서 곽계가 봐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연파를 또 파면을 시키고요. 악승이라는 젊은 장군을 대신 사령관으로 보내니까 이 연파가 이제 분노가 폭발합니다. 지난번 장평대전 때도 잘 싸우고 있었는데 잘 막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파면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40만 명이나 죽게 만들더니 이번에도 연나라 공격을 다 막아내고 그리고 여러 국로를 세웠는데 그 꼴을 또 못 보는 거예요 곽계가. 그러니까 이제 연파 장군이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악승이 오는데 이 악승이란 놈이 누구냐? 쉽게 말하면 저 놈이 누구냐? 듣도 보지 못한 놈이 와가지고 듣보잡이다 이런 말이죠. 이 듣보잡이 와가지고 네가 나를 대신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오히려요 이 연파 장군이 악승을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조나라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이 연파 장군이 어디로 가냐면 위나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위나라로 망명을 해요. 그런데 이 조나라의 입장에서는 자 무슨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항상 아쉬운 게 또 연파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요 이 조나라 왕이 또 연파 장군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연파 장군이 위나라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야 너는 가가지고 위나라에 있는 이 연파 장군의 형편을 잘 살펴라.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아직도 전투를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네가 한번 보고하라 그래요. 근데 또 옆에서 이 곽계가 그 사신을 매수합니다. 그 사신을 매수해가지고 좋은 말 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근데 이 이제 사신이 위나라로 가서 이제 연파를 만나려고 그랬어요. 연파가 입장에 딱 보니까 사신이 와요. 아 나를 이제 간을 보러 왔구나. 그래가지고 연파 장군이 일부러 밥을 한 마를 해가지고 밥을 다 먹습니다. 그리고 술을 또 고기를 막 열끈하고 그래가지고 고기를 엄청 난 먹고 나 아직도 건재하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신이 와서 딱 보습니다. 그리고 말을 막 달려서 난 아직도 건재하다. 먹을 거 다 먹고 있고 난 아직도 군사를 맡겨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신이 와가지고 이 왕에게 얘기하는 조나라한테 지금도 연파 장군은 밥을 한 마리 먹고요. 고기를 막 10그릇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먹는데 가만히 보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더이다. 아이고 안 되겠구나. 연파 장군이 너무 늙어서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끝내 연파 장군이 조나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 곽계, 이 간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우리가 진시황편에서도 보면 이 조고라는 사람이 어쩌면 저럴까 싶을 정도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위치를 위해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왕까지도 나중에 바꿔 쳐버리잖아요. 자, 그런 이 간신들의 횡포를 보게 되는데 이 조나라의 비극이 바로 이 간신을 막지 못했고
진나라의 나중에 비극도 진시황 죽은 다음에 이 조고라는 관씨를 막지 못해서 죽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곽계라고 하는 이 역대급 간신, 이 역대급 간신이 시황이 들어서면서 이제 진시황이 마지막 통일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한나라를 무너뜨린 다음에 조나라를 무너뜨리거든요. 조나라를 진시황의 군대가 이제 침공을 하니까 이때 또 등장했던 사람이 조나라의 명장이 이목장군이 등장합니다. 흉노족을 무찌르기 위해서 흉노족이 사는 지역을 무찌르기 위해서 북쪽에 가서 이제 북쪽 사령관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이 사람도 뛰어난 장군입니다. 우리가 전략에 아주 기가 막힌 전략에 뛰어났던 사람이 이제 조사라는 사람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목장군 뭐 한 시대 반 정도 앞선 시절에 조사가 있었고요. 그 뒤에 또 연파가 있었고요. 또 연파 뒤에는 또 이목장군이 있었고요. 이목장군뿐만 아니라 조나라에는 뛰어난 장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목 시대에도 뛰어난 장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이목이라는 사람은 흉노족을 이제 방어를 하고 흉노족을 평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사람이 흉노족을 사령관으로 그쪽 지역의 사령관으로 파송이 됐을 때 일단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이 흉노족하고 쉽사리 전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나라 그쪽은 이제 이 무령왕 시절부터 개척을 한 곳이니까 그곳에 가서 세금을 거둔 다음에 이제 세금을 거둔 그 세금으로 자기 군인들에게 하루에 몇 마리씩 소를 잡아가지고 군인들을 잘 먹이고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군사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흉노족이 침입을 하면 싸워야 되는데 싸우질 않습니다. 싸우질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봉화를 잘 군대에 세워가지고 흉노족이 침입을 한다 그러면 봉화를 올리고 난 다음에요 다 성안으로 숨습니다. 성안으로 숨어요. 그래 흉노족이 와서 뭐 좀 자기들이 노획물 얻을까 하고 왔는데 보니까 다 성안으로만 들어와서 싸우질 않거든요. 그 메태를 그렇게 하니까 이 흉노족 입장에서는 먹을 게 없어요. 이 흉노족은 이제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은 대부분 이제 너무 보잘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유와 이제 그들이 가축에서 나오는 우유와 뭐 그 정도 그거를 먹고 사는 그 정도인데 생필품은 이들이 노력을 해서 얻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노략질을 하려고 내려오면 이목장군이 이걸 지키고 있고 또 전투를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 봉화가 울리기만 하면 이 조나라 군사들은 다 성안으로 숨습니다. 이목장군이 몇 회를 그래요. 이 흉노족들에서 소문을 냅니다. 이 이목장군이 겁쟁이라고 소문을 내요. 이 이목장군이 겁쟁이라고 소문을 내도 이목장군은 도저히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나면 조정까지 또 들어와요. 조정까지 들어오니까 조정에서 이 이목장군을 다시 부릅니다. 파면을 시켜가지고 불러요. 너 왜 전투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파면을 시켜서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북방에서 다른 장군을 보내는데 웬걸요. 이목장군이 오자마자 전투가 벌어졌는데 맨날 흉노족한테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뭐 이제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서 조정에서 다시 이목을 부릅니다. 자, 네가 다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목장군이 조건을 하나 딱 내걸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그 전에 썼던 전법을 그대로 쓰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용했던 전법에 대해서 더 이상 완화하지 마십시오. 왕께서 그거를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요구를 하니까 지금 급한 상황이니까 왕이 할 수 없이 이목장군이 말 듣습니다. 또 이목장군이 북쪽에 가서 흉노족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역시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평소에는 잘 먹이고 그리고 군사훈련을 또 열심히 시킵니다. 군사훈련을 시키고 또 농사도 짓게 하고 이제 가축도 기르게 합니다. 근데 이 흉노족이 들어오기만 하면 가축대를 들고 다 성안으로 숨습니다. 자, 이거를 또 몇 번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흉노족들이 또 이목장군은 겁쟁이다 또 막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어느 해인가는 자 흉노족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투가 벌어지는데 전투를 하다 보니까 이 이목장군의 군대가 조나라 군대가 뒤로 물러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흉노족에서 대군을 보내게 됩니다. 10만 명 이상의 대군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목장군의 계산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자 그들을 유도한 다음에 그동안 이 조나라 군사들도 싸우고 싶은 거죠. 맨날 군사훈련을 하긴 하는데 맨날 성안으로 흉노족만 오면 성안으로 들어가니까 자 이때 조나라 군사들도 이제 사기가 충천해 있고요. 자, 유도를 해서 그들을 유인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흉노족을 10만 명을 몰살을 시키고 아주 뛰어난 장수죠. 이게 조나라에는 아주 전법에 뛰어났던 이런 장군의 계보들이 전통적인 계보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진나라의 진시황이 공격을 하니까 통일전쟁을 드디어 벌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나라 입장에서는 북방에 있던 이목장군을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이목장군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그 천자문에 보면 기전파목, 용궁, 최정 이렇게 하죠. 백기, 그다음에 왕전,
그다음에 연파, 이목장군. 그러니까 전국 시대에 4명의 위대한 장군을 이제 천자문에 실어놨는데 이 4명의 장군이 전부 진나라하고 한나라, 진나라하고 조나라가 전투를 벌였던 그런 아주 용호상박의 그런 어떤 전쟁의 그런 장수들을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그 정도로 4명의 장군, 춘추국 시대 4명의 용맹한 장군도 병사를 잘 움직였던 그런 장군들을 들으라고 하면 진나라의 2명, 조나라의 2명 될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제 조나라도 뛰어난 장군들을 많이 보유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진시황이 이제 그 장군으로 조나라를 무너뜨리라고 보낸 장군이 그 유명한 왕전 장군입니다. 왕전 장군과 관련해서는 유명한 이제 또 일화가 있죠. 유일하게 진시황이 의심하지 않았던 그런 장군이 왕전입니다. 왕전 입장에서는 이제 비굴한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초나라를 공격할 때 재밌는 일화가 있었죠. 이 왕전장에 관련해서 초나라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자 이신장군하고 여러 장군들에게 왕전장군하고 이제 진시황이 물어봅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얼마의 병사를 주면 초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신장군이 20만 명이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왕전은 60만 명의 군대는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시황 입장에서는 병사를 조금만 줘도 한다 그러니까 이신과 이제 그에 위하였던 몽염에게 20만 명을 줘서 그래 너희들이 초나라를 한번 공략을 해봐라. 그런데 웬걸요? 초나라 절대 만만치 않거든요. 이 초나라가 끝끝내 진나라와 저항을 했고요. 끝끝내 저항한 이 정신이 사실은 항우를 낳게 하고 유방을 낳게 한 겁니다. 이 초나라에 만만치 않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초나라를 무너뜨리는 20만 명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왕전 장군이 할 수 없이 왕전 장군을 부른 거죠. 왕전 장군을 불러서 네가 60만 원 달라고 했으니 내가 너한테 60만 원을 줄 테니까 자, 네가 초나라를 공격을 하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왕전 장군이 60만 원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60만 명을 끌고 간다는 것은 진나라의 군사들의 정예부대 대부분을 끌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좀 왕전이 좀 기행을 하죠.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해요. 왕 앞에서 왕이 가라고 했을 때 이 왕전이 진시황 앞에 가서 요구를 합니다.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오면 저에게 뭐를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땅과 선물을 이제 공으로 많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또 얼마쯤 출정을 하고 얼마쯤 간 다음에 다시 부하를 보내가지고 진시황이 다시 확인시키는 겁니다. 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저에게 많은 땅과 그리고 많은 상을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참 이놈 참 웃긴 놈이네. 그래 내가 너에게 준다고 약속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또 사실 돌려보냈어요. 전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전투를 하고 있는 그 중에 또 부하를 보내가지고 진시황이 또 확인을 받습니다. 자, 이거를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시황은 이 왕전에 대해서 이놈은 땅에 대한 욕심이 있는 놈이구나. 이놈은 그러니까 뭐는 욕심이 없는 거예요? 나라를 반란을 하거나 반역하는 데는 관심이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왕전이 일부러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군인이지만 처세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시황이 의심 많은 걸 알고 진시황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 왕전이 그렇게 활약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런 행동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왕전이 이제 그 왕전이 이제 조나라를 공략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조나라를 먼저 무너뜨리니까. 그래서 왕전이 왔고요. 그러면 진시황이 그 당시에 가장 신뢰하는 장군이고 명장입니다.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 4대 명장에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그 왕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목 장군이 또 왔어요.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목 장군도 북방을 호령했던 흉노족을 호령했고 흉노족이 이제 10만 명이 그냥 몰살시켜버렸던 그래서 다시는 10년 동안은 흉노족이 내려오질 못했다고 열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역시 그 간신이 등장하는 거죠. 곽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곽계가 붙은 별명이 뭐냐면 명정사냥꾼이에요. 곽계가 이미 이 곽계는요 이때쯤 되면 이미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 곽계는 조나라가 무너지면 자기는 진나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뇌물을 너무너무나 많이 받았고 오랫동안 뇌물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시황 편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진시황 편에서 이제 진나라가 이제 육국을 정벌할 때 무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항상 반진파들을 제거를 했고 자객을 보내서 반진파를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뇌물을 줘가지고
친진파도 양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곽계라는 사람은 조나라의 이제 신하지만 진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죠, 이미. 그리고 조나라가 이제 공격을 받을 때 이미 그는 자기 집에 그동안 받았던 뇌물, 그동안 쌓아뒀던 재물들을요, 흔뜩 쌓아놓고 여차하면 이제 조나라가 무너지면 이제 진나라로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진나라에서 이제 여기 이목장군도 역시 대단한 전략을 가진 사람이라 왕전장군을 공격을 하는데 또 한단성을 수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수비만 하고 있으면 뭐 수비하는 더구나 이제 명장 아닙니까? 수비하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또 진나라에서 이간책을 씁니다. 이제 곽계라는 사람이 있죠. 곽계라는 사람이 또 뇌물을 보내가지고 네가 이 이목을 파면시켜라. 근데 이목장군이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곽계가 이목장군을 모함을 해가지고요.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 명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못 돼가지고 한단성이 이제 진나라한테 떨어져요. 곽계가 그때 어떻게 하냐면 곽계가 자기 집에 온갖 재물들을 다 쌓아가지고요. 이제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큰 수레에다가 진나라 쪽으로 이제 들어가려고요. 그러니까 진나라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두더도 충신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갖 보물 자기 집에 그동안 쌓았던 걸 다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마취해가지고 가다가요. 무슨 일을 당하냐면 도둑한테 그거 다 뺏겨. 그리고 다 자신이 거기 죽습니다. 그러니까 조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자기는 진나라에 이제 귀해서 편안하게 살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 꼴도 못 보고 자신의 삶도 파멸되는 아주 기가 막힌 인물이 바로 곽계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조나라가 멸망했는지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인데 연파, 조사, 이목 이와 같은 명장들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곽계라고 하는 간신 하나 통제하지 못했고 이 간신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줬고 이 간신의 말을 들었던 헌군들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때는 혹여나 간신들이 나라의 조정을 휘젓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나라가 어떻게 보면 산동 육국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진나라를 막아낼 수 있는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조나라가 어처구니 없게도 혼군과 이 곽계라고 하는 이 간신을 막지 못해서 결국은 조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아쉬움을 겪게 되는 거죠. 조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이 곽계를 막지 못한 것이 진나라 병사를 막았지만 곽계는 막지 못했던 것이 조나라 입장에서는 천추한이 되겠죠. 그래서 조나라는 결국은 문을 닫게 됩니다.